자, 이제 풀이를 들어가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깨림칙했는데 우려까지 결국에는 일이 조금 터졌죠. 이 방산 쪽은 사실 매력적인 산업이기도 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대 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방이라고 하는 분야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한화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인 오스탈 인수를 그냥 발표를 하고 그걸 받아 쓴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네. 정해진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의 뉴스는 그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또 부인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하나 시스템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나 오스탈 지분을 약간 그 오스탈이라는 이제 호주 방산업체죠. 네. 정확히는 이제 호주에 이제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군용 선박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보면 뭐 세부에도 조선소가 있고 네. 미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군데 더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도. 그래서 이제 호주에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현재 근데 또 오스탈과 한화의 입장이 뭐냐면 지금 하나 오션과 경쟁을 하고 있는 또 그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 구축함 관련돼서 이제 그 군함 관련돼서 오스탈도 하나도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도 있는데 이제 호주 겁니다. 호주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오스타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했은 뉴스가 어제 나왔을 때 제가 느낌은 뭐였냐면 우리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호주 회사가 인수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쉬울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산업체 한마디로 이제 군사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것 업체를 다른 나라 업체가 인수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좀 어렵지 않겠나? 네. 근데 이제 호주 정부 차원이 아니라 그냥 오스탈 자체가 한번 이게 두 번째 시도잖아요, 사실은. 네.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됐고 이번에도 이사회에서 지분을 19.9%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자리도 하나 못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건 이 만약에 적대적 M&A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뭐 지분을 진짜 최대 주주 엄청나게 지분을 인수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포석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너무 섣부르게 접근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조선소가 있다는 이유로 그쪽으로 접근했다라는 부분은 호주라든지 호주 군수업체를 너무 좀 만만하게 본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신고가를 낼 때 제가 이제 매경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정리를 좀 줄일 때가 되지 않았나 뭐 네. 생각을 조금 말씀 오버한다. 오버한다라고 좀 봤고요. 그런 게 사실은 보도에 나오면 사실 안 되는 사안인데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최근 방산업체 흐름들을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가장 큰 게 방산이랑 조선인데 결국에는 지금 방산조선 얘기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 2, 3월까지 계속 네.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땐 영업까지 끌어서 모든 것들을 다 담았다. 가격에 반영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 업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좀 조정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개방은 되어 있지만 완전 개방이라고 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국가 기관만 산업인 뭐 전력시설, 그다음에 통신시설 이런 회사의 주식은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40%, 뭐 SK텔레콤이나 뭐 KT 같은 기관 통신망 사업자들은 49%. 이렇게 이게 과거법이긴 한데 조금 그렇게 규제를 해놓죠. 근데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섹터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부흥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 지분을 살 수 있어요. 사겠다 그러면 사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뭐 나중에 논의가 돼서 뭐 어떤 법령이 또 조절이 된다면은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해외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저도 정확히 호주 방산업체인 오스탈이 어떤 법령을 가지고 있고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제 빵 터트리길래 대단하다 싶기도 했는데 약간 갸우뚱거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뉴스에 오르고 뉴스에 떨어지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그룹주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지분 구조에 따라서 이 하나그룹주들의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은 하나그룹 자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크게 연관이 없는 하나그룹주들도 많이 올라갔던 상황을 봤을 때 네. 약간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좀 과도하게 몰린 경향은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호주 쪽에서도 이 어떤 외국인 자본이 참가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꺼린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오스타르에 대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 호주의 어떤 방산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을 기대했던 상황인데 그 전부터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들었던 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스탈 쪽에서 이번에 이사회 그 전에 어떤 비독립 이사가 그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주주가 이제 근데 지분을 늘리면서 들어오는 것 자체도 한 번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올린 경향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급등에 의한 급락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린 포기할 수 없어. 그래도 살 거야. 그러면 결국엔 자본 싸움인데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 뭐 그리고 또 이 하나그룹주 내부에 지금 자중 질환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두 분이 좀 풀어봐 주시면요. 일단 뭐 하나가 이제 지금 주가가 좋으니까 네. 하나그룹이 굉장히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대부분 이제 차입이라든지 대우조선, 증자. 증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오스타리 인수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상증자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주주들이 환호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자본 확충해서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나그룹이 방산이라는 엄청난 힘을 얻고 지금 현재 글로벌의 이제 뭐 분쟁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만 사실 개별 기업 하나하나 보면 지금 사실은 그 전에 하나를 이끌어갔던 하나솔루션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하나솔루션 내부에서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에너지가 하나솔루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요. 맞습니다. 예, 같은 이제 집안끼리? 같은 집안끼리도 이제 서로 이권이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서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물고 뜯고 할 이유가 없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에너지의 경영진과 네. 하나 솔루션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그룹 차원이어도. 하나에너지를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그런 공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회장님이 뭐 이거를 통솔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는 또 그 어르신들은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개별 기업단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하나그룹이 지금 방산이라는 엄청난 힘을 얻고 올라갔지만 저는 또 이게 과하게 올라가면 항상 또 과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오션 인수 때도 보면 대우조선해양 거 인수할 때 원래 예전에 매각 금액이 한 6조 정도였는데 그걸 2조 때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살 사람이 없어서 2조 때 샀겠지만 굉장히 싸게 샀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자금 조달을 해서 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보면 조금 좀 하나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조금 신규 매수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정이 얼마나 이럴지 좀 지켜보시거나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제 없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네. 왜냐하면 방산과 조선이 한 번에 꺾이진 않겠죠. 무너진 그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이게 지속성을 좀 뛸 거냐.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오늘 떨어지고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시세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성웅 차장이 보시기에는 뭐 지금 이건희 대표는 조금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전략에 대해서 이성웅 차장도 이 부분 이슈가 등장했고 전략. 일단은 이제 모멘텀인 물렸던 모멘텀은 좀 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찰실현의 있어서 빌미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제 하나그룹주 중에서도 이제 하나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밸류를 너무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익에 비해서. 예, 뭐 50배 이익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조금 과하게.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몇 달 동안도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테마나 어떤 모멘텀 붙지 않으면 주가 안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이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이나 또 작년부터 이제 그 기업 내부에서의 어떤 그 경영에 대한 뭐 지분 구조나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런 방산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붙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다른 여타 뭐 기업들 대비해서는 반등세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이만큼 이제 주가 수준까지 올라갈 만한 실적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 일부 물량은 좀 줄이는 게 또 네.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에 오르고 뉴스에 좀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예상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 관점은 좀 타이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다리자. 이렇게 정리하고. 네. 이 이슈는 뭐 다루기 시작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화장품 원료 내지는 원료까지는 아닌데 뭐 이게 표현이 참 어렵네. 이게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APR하고 그다음에 실리콘2 두 개를 좀 봐야 되는데 화장품 이슈는 아무래도 뭐 용어 자체가 많이 등장합니다만 예전에는 EGF 맞나요? 모르겠네. 예, 상피 성장 생장 인자 뭐 이런 거 있어요.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뭐 그런 EGF에서 이제 뭐 달팽이 크림. 끈적끈적한 그러다가 최근에 등장하는 이슈가 PDR. 엊그저께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홍합사, 네. 홍합의 이제 그 물질 탄닌산 폴리페놀 이라고 표현하던데 탈모에 네. 아이고, 예, 탈모에 조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화장품 업계에서는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건희 대표가 먼저 가볼까요? 예, 지금 이제 화장품이 여러 시도가 있었죠. 뭐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네. 뭐 지금 뭐 연어 정자를 이용한 PDRN 성분 뭐 이런 그렇게요.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도 지금 얘기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홍합, 연어 네, 뭐 난리네요. 저도 그 탈모하시면 저를 쳐다보셨는데 약간 저도 아니, 약간 아니, 좀 그래, 머릿속이 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많습니다만 뭐 예. 남성분들 고민 많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화장품이 왜 이렇게 뭔가 시도가 잘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좀 화장품 예전에 한참 유행할 때 공부를 좀 해보면 이게 왜 줄기세포 하시는 분들이 왜 다 화장품을 했을까? 그렇죠. 피부 조직이 굉장히 세포 조직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이라든지 뭐들 투입을 하면 세포가 이제 쪼그라들었던 게 펴지는 형태가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50대가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연예인 여자분들이 네. 뭐 20, 30대 얼굴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관리만 잘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 여성분들의 피부 건강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부러워하죠. 예,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원동력은 우리나라 이제 뭐 피부 미용 의료 기기부터 그다음에 피부 미용 뭐 요즘에는 집에서 쓰는 기기까지 네. 또 나오고 있고 가정용 기기 거기에 이제 화장품도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피부 미용 기기를 쓰더라도 평소에 관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국내 화장품 시장 보면 지금 굉장히 뭐 좋아지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화장품을 무조건 거의 사갖고 가시는 분들이 30% 이상 뭐 40% 가까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이제 충무로 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여자분들이 큰 그 캐리어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사실 그게 올리브영 가서 털고 가시는 거거든요. 털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사갖고 네.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량 구매. 예. 근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 와서 구매를 하는데 거기 올리브영 이런 데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강남이나 또 성형외과 많은 지역 가도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어제 또 우연히 신사동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강남의 갔는데 신사동이죠. 예. 그 근처 가면은 이제 뭐 얼굴에 반창고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은 예사롭게 많죠. 근데 또 호텔업 하시는 분들 강남에 있는 호텔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호텔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예약을 많이 한다. 근데 그분들이 보통 이제 성형이라든지 미용 목적으로 가히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나갈 때 이제 여권 검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얼굴 인식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이런 얘기는 뭐 지금 한 10년 이상 된 얘기지만 다시 최근에 이제 그 한류 열풍에 더불어서 화장품 시장이 옛날에 우리가 중국과 아시아 쪽에서
잘 됐던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 유럽과 중동이라든지 동남아까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2가 또 1,500억 정도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네. RCPS 이제 제3자 배정으로 투자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듯 하더니 또 빠졌죠. 실적이 좀 안 나왔다고 빠졌는데 사실은 이제 글로벌 확장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실리콘2가 만약에 만개해지면 우리나라 화장 인디 브랜드들은 다 망한다. 팔아주는 애가 망하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들어오는 우리 인바운드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화장품은 여전히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주가는 항상 보면 다른 게 안 좋아야 올라오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이 이제 과거의 그 고정된 관념? 예전에는 이제 브랜드 파워 이래서 아주 뭐 고가의 모델분들을 쓰면은 우리도 저 작품을 쓰면 저렇게 될 거야라는 약간 플라시보 위약 효과 같은 거죠. 물론 효과는 일정 부분 있겠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 거품을 걷어내고 효과가 있는 그러면서 가격도 싼 가성비로 이제 승부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 중국인 관광객들 중국으로 들어가는 시장 여기가 좀 요즘 주춤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렵구나라고 하지만 오히려 말씀하신 북미나 맞습니다. 다른 쪽 시장을 개척해서 올라오는 그게 주가가 아마 슬슬 이제 반응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우선 지금 많이 그 코로나 이후로 성격이 많이 좀 바뀌었죠. 네. 근데 뭐 바뀌었다는 부분은 이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중국에 그전에는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서 이제 화장품 주가 항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 아직까지도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은 상당수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특히 이제 실리콘2를 말씀하신 실리콘2는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을 탈피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이 시장을 좀 미국 쪽에서의 얼만큼 또 경쟁력이 있냐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화장품 주들의 주가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가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지금 네. 현재 뭐 APR이나 실리콘투나 어떤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이 가고 역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아직까지도 중국 쪽에서의 오프라인 쪽에서의 좀 사업 비중이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못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가격 경쟁력이 지금 뭐 큰 어떤 프리미엄 화장품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죠. 지금 네. 저가 화장품으로 지금 공략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화장품주들도 지금 미국 쪽에서의 관세를 받고 있어요. 한 20% 네. 정도 받고 있는데 중국 화장품은 25%를 미국 쪽에 때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가격이 저가 화장품 쪽으로 하게 되니까 뭐 관세를 크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인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어떤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탈피하는 그런 쪽으로 유동성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주들이 좀 그 미국 쪽에 그 비중이 있는 기업들을 주가가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결론을 조금 도달해야 되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중국 소비주 뭐라고 화장품 도식화시키지 말고 다변화, 변화가 있구나. 또 가성비 잘 되고 있네. 의외로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선택을 조금 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실리콘2가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좋아질 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리콘2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만 지금은 이제 바닥권 탈출을 좀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좀 점프업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근데 눈높이가 조금 다시 낮춰진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이제 급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APR은 56,000원 돌파하면 이제 좀 라이트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그때 뭐 미국, 일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또 하나가 유럽에 이제 B2C로
B2B로 이제 계약을 해서 유럽의 이제 판매 법인들이 대신 팔아주는 형태로 네. 큰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APR이 좋았는데 지금 보면 APR을 여전히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 오늘은 이제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타임스퀘어 광장에 이제 5개 간판에 이제 메디큐브가 선전이 떴죠. 이제 뭐 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23일까지 게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막대한 광고 비용을 쓴다라는 거는 APR이 그만큼 잘 팔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 행사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진출을 좀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미국 법인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탑픽은 APR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성훈 차장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이유로. 네, 근데 오. 우선 뭐 지금 이제 APR의 주가에 하나 리스크는 많이 올랐다라는 것보다도 네. 지금 이제 오프라인 사업체 진출하면서 그 판관비나 여러 가지 그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외형 확장 예, 해야죠, 거의, 뭐 우리도. 거의 매출 한 20%나 25%를 지금 갖다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 APR이 지금 미국 쪽에서 사업에 대한 오프라인 사업 또 이제 일본 시작해서 중동까지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서 어떤 셸리콘트를 좀 뭐 산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APR에 한 표를 더 네. 드리겠습니다. 오른 거 별로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네. 저는 한국콜만 괜찮습니다. 네, 숟가락 하나 올렸습니다. 시장킥 이슈킥이었고요. 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